평생을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손해보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대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인생은 점점 더 버거워질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단단한 사람을 존경한다. 10분만 집중해 들어보세요. 이 10분은 당신이 그동안 착하게 살면서도 상처받고 지쳐왔던 이유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면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정주영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먼저 믿었고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대가를 누구보다 크게 치렀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떠나는 일이 가장 많았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배신을 당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늘 착한 쪽에 서 있는데 상처는 나에게 오는가? 그 질문 끝에서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인생을 버틸 수 없다는 것. 정주영은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사람은 사랑받지만 단단한 사람은 버틴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를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무너진다는 걸.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동정이 아니라 존중으로 버텨야 한다. 좋은 사람은 상대를 위하지만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지킨다. 그 기준이 있어야 비로소 관계도 인생도 무너지지 않는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착함은 감정이지만 단단함은 기준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단단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 이 둘의 차이는 작지만 인생의 결말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평생을 통해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는 것도 좋지만 그 참음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폭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하지만 단단한 사람은 끝까지 버틴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스스로를 잃는 것이다. 그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내가 틀린 걸까? 라고 자책했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착함이 아니라 경계 없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에 경계가 없으면 결국 이용당한다. 그래서 그는 그 후로 마음을 가볍게 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기준을 세웠고 믿더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인간관계의 질서였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서 미움받지 않는다. 하지만 기준 없이 도와줘서 무너진다. 그는 평생 그 경계를 훈련했습니다. 도와줄 땐 확실히, 그러나 책임지지 못할 일에는 단호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착한 대신 명확했습니다. 그 명확함이 그를 지켜줬고 결국 그의 인생을 존중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단단해져라. 단단하지 않으면 결국 착함도 오래 못 간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그건 세상을 오래 버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주영의 착함은 온기로 시작해 기준으로 완성된 착함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착함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착함은 관계를 만들지만 단단함은 인생을 지킨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착함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그 착함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단단한 사람으로 서야 비로소 인생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정주영은 그걸 평생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정주영은 그걸 평생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착함을 단단함으로 바꿨을까요? 그 시작은 배신이 아니라 자기 점검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속으면 상대의 문제지만 두 번 속으면 내 기준의 문제다. 그는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만큼 흔들렸는가?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었는가? 그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람을 믿는 게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말만 앞선 사람도 그래도 그럴 사정이 있겠지 하며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가 반복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키우기도 하지만 사람을 약하게도 만든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끝내 자신이 다친다. 그때부터 그는 사람을 믿되 상황을 믿지 않았다.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패턴을 봐야 한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갔습니다. 정주영은 도움을 줄 때조차 계산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돕고 싶다면 그가 설 수 있도록 도와라. 대신 그 도움에 나를 잃지 마라. 그는 한 직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의지하게 만들면 그건 도움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그 직원은 평생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착한 대신 분별력 있는 따뜻함을 택했습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거리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에 선이 없으면 결국 둘 다 다친다. 정주영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지켰는가? 그 짧은 질문 하나가 그의 기준을 단단하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화내면 결국 손해는 내 몫이다. 그는 자신을 이길 때마다 세상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에게 져주지만 단단한 사람은 자기 감정에 지지 않는다. 정주영은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거절의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싫은 소리 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남은 고맙다고 했지만 정작 그는 지쳐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내 시간을 잃고 있다. 내 삶의 주인은 점점 나에서 남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날 이후 그는 바꿨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 몫이 아니다. 그 한 문장은 그의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그는 또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 단단한 사람은 기준 덕분에 평화롭게 산다. 그는 죄책감 대신 책임감을 택했습니다. 모두를 돕지 못해도 괜찮았다. 대신 자신이 맡은 일에는 철저히 책임졌다. 그는 말했습니다. 착함은 감정이지만 단단함은 태도다. 감정은 하루만 지나도 변하지만 태도는 평생을 지탱했다. 그는 나이 들어서도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남을 얕보지 않는 태도,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태도, 그것들이 그를 단단하게 세워주었다. 정주영은 단단함의 핵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남의 기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지키는 일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칭찬으로 살고 단단한 사람은 자기 확신으로 산다. 그의 삶은 남의 눈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이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하루를 정직하게 살았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평생 그 말로 자신을 단속했다. 그리고 그 단속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정주영은 단단함을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습관의 누적으로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건 수천 번의 선택의 결과다. 그의 선택은 늘 비슷했다. 유혹보다는 기준, 감정보다는 판단, 칭찬보다는 신뢰.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인정은 금세 사라진다. 저는 자기 확신은 평생을 버티게 한다. 그 확신이 바로 그가 쌓아 올린 단단함이었다. 정주영은 단단함을 외로움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사람을 모으지만 단단한 사람은 외로움을 견딘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움이 그를 더 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벽마다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떠나면 그건 인생의 종말이다. 그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더 집중했습니다. 그게 그의 단단함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남기고 단단한 사람은 기준을 남긴다. 그 기준이 그를 평생 지켜줬고 그 기준이 그를 존경받게 만들었다. 착함이 관계를 시작하게 했다면 단단함은 그 관계를 오래 지탱하게 했다. 그는 두 가지를 다 알았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 번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 했었지만 이제는 단단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의 눈빛엔 미련이 없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였다. 그의 단단함은 결국 삶의 품격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버텼다. 그가 말한 마지막 문장은 그의 철학을 완벽히 요약했다. 착함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단단함은 인생을 지탱하게 만든다. 정주영은 그 사실을 삶 전체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좋아했지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필요하지만 의존은 위험하다. 정주영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인간의 덕이지만 스스로를 세우지 않으면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품격이란 서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주영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하되 휘둘리지 말고 도와주되 무너지지 마라. 그 한 문장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과의 관계는 내 기준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는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대신 그 사람을 통해 내 단단함을 점검하라. 그의 말에는 상처를 뛰어넘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타인은 부담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확인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직원, 협력업체, 정부 인사, 투자자까지. 그러나 그 누구 앞에서도 허리를 먼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는다. 대신 존재로 말한다. 회의실에서도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사람들을 긴장시켰고 그 긴장이 곧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대부분 조용한 사람이다. 그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였습니다. 정주영은 인간관계를 거리의 미학으로 보았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온기가 필요하지만 그 온기가 너무 가까워지면 결국 화상을 입는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직원에게는 따뜻했지만 사적인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까워도 선을 지키면 존중이 남고 선을 넘으면 감정이 남는다. 그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킨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의 간격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인가 보다 신뢰할 사람인가를 먼저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은 많지만 신뢰할 사람은 드물다. 그걸 구분하는 눈이 인생을 지킨다. 그는 감정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칭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관계를 유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정주영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믿기 전 그 사람이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편할 때 예의 바른 사람은 많다. 하지만 힘들 때 품격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그 말처럼 그는 상황이 아닌 본질을 봤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웃는가 보다 누가 나를 위해 조용히 책임지는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늘 조용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정주영은 관계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감정의 빚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시작한 관계는 감정으로 끝난다. 서로의 기대가 엇나가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모든 관계를 기준 위에 세웠습니다. 감정으로 도와주지 말고 원칙으로 대하라. 감정으로 미워하지 말고 사실로 대하라.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기준은 평생 간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마음을 쏟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3가지 비결을 남겼습니다. 첫째, 말보다 태도를 믿어라. 입으로 믿음을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책임지는 사람이 결국 남는다. 둘째, 관계를 통제하지 말고 마음을 단속하라. 상대가 변하길 바라지 마라.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셋째, 좋은 관계는 노력보다 존중에서 시작된다. 존중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는 존중을 습관처럼 유지했습니다. 그 존중이 결국 모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관계가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를 잃는 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아쉽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순간 내 마음이 더 무너진다. 그 대신 남아있는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내 주변도 안정된다. 그는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가정도 조직도 세상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도 자주 말했습니다. 회사 경영보다 마음 경영이 먼저다. 사람이 흔들리면 회사도 흔들린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단단함 속에는 늘 따뜻한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감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단단함에서 비롯된 여유였습니다. 정주영은 세상이 변해도 자신의 기준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고집이 아니라 품격이다. 그의 단단함은 완고함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되 자신을 잃지 않는 유연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칭찬에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기준대로 살았는가? 그 한 문장이 평생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남기지만 단단한 사람은 신뢰를 남긴다. 그 신뢰가 평생을 버티게 만든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단단함의 끝에는 품격이 있고 품격의 끝에는 평화가 있다. 그 존중이 쌓여 신뢰가 되었고 그 신뢰가 결국 그의 인생을 지탱했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결국 평화를 얻는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자기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단단한 사람이 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 용기를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이라는 단어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품격은 나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다스린 결과다. 그의 인생에는 화려한 업적도 눈부신 성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내면의 질서, 그 질서 속에 깃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건 돈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다. 돈이 많아도 태도가 가벼우면 결국 신뢰를 잃는다. 정주영에게 태도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었고 남을 억누르지 않고 함께 서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품격이란 남을 이기지 않고도 단단히 서는 힘이다. 그 말처럼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는 일,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일, 그 평범한 하루의 반복이 결국 품격을 만들었습니다. 정주영은 세월이 지나며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엔 현장을 뛰며 사람들을 이끌던 그였지만 말년엔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늙는 게 아니라 기준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그는 세월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보다 원칙이 강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존중했는가? 그 질문이 곧 그의 일기였고 그 일기가 그의 삶을 붙잡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존중하길 바라면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그 존중이 쌓여 품격이 되었고 그 품격이 결국 그를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정주영은 나이 들어 말수가 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결단력 대신 조용한 침묵이 그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눈은 열어야 한다. 그게 어른의 품격이다. 그는 후배들의 실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가르침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언어다. 정주영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평화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 평화로워야 한다. 돈, 명예, 관계 다 지나가도 평화는 남는다. 그는 인생의 중심을 성공에서 평화로 옮겼습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에게 평화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이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이다. 말로 배운 인생은 금세 잊히지만 더 살아낸 인생은 오래 남는다. 그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남겼습니다. 그 신뢰가 그의 이름이 되었고 그 이름이 곧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으로 세운 건물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태도로 세운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은 그가 남긴 삶의 요약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단단하게 살아야 끝까지 존중받는다. 그는 착함과 단단함과 품격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같은 길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화려함이 아니라 조용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그가 세운 건물이 아니라 그가 세운 마음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성공보다도 빛났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버티고 계십니까? 남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정주영은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이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당신의 품격입니다. 오늘 20분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문장 하나만 마음에 남기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인생의 품격입니다.